별고 미리 말씀드리죠. 청산은 이 시에서 이상향 도피처야. 이상향 도피처야. 별곡은 노래의 종류라는 거고요.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예요. 그 정도만 확인합시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절에 서민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고려가요다. 글의 종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있어. 뭐 있냐면 갈래상 특성, 향가의 특징, 고려가요의 특징, 시조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현대소설 특징 이런 것들.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감정과 정서가 진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을 잘 살려 쓰고요. 리듬이 매끄러워 운율 형성 요소가 많아요. 운율 형성 요소로 찾으면 글자 수가 보통 332, 3개, 332조. 세 덩어리로 끊기죠. 삼음보. 옆에 분연체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들이 운율을 형성해 주는 거지. 국문학의 중요한 유산이 됩니다. 특이한 거야. 민간에서 향유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었어. 조선시대야 문헌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조선 성종 때. 앞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이런 책에 쓰여져 있어. 고려가요의 전승과정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재료입니다. 보통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얘는 거꾸로 가는 거야. 고려가요고 서정시입니다. 고려가요는 다른 말로 고려의 노래다 해서 여요. 남녀간의 노골적인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된 노래다, 속요. 길이가 긴 편이야, 장가, 이러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현실 도피할 거예요. 어디로? 투, 청산으로. 또 어디로? 바다로. 애상적은 슬프단 얘기잖아요. 왜? 땅을 빼앗긴 유랑민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낙천적이야. 왜? 후렴구 보면 알아. 후렴구 완전 신나. 청산과 바다라는 이상향 도피처를 제재로 해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전체는 1, 2, 3, 4, 5, 6, 7, 8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 5년과 6년을 바꾼다면 기가 막힌 대칭 구조. AA, BA 형태가 나타납니다. 후렴구의 리을과 이응을 반복해서 음악을 드러내고 and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경쾌해. 학교쌤에 따라서는 리을, 이응을 묶어서 울림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표현법은 나올 때마다 찾을 거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빨간색 형광펜 있으면은 드세요. 청산 뭐냐면 총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연의 핵심 소재의 빨간색 체크할 거야. 2년의 핵심 소재 새, 3년의 핵심 소재 가던새에서의 새, 4년의 핵심 소재는 요거 밤, 나이트 깜깜한 밤, 5년의 핵심 소재는 돌, 6년의 핵심 소재는 바닥, 7년의 핵심 소재는 사슴. 뒤로 넘어와서 8년의 핵심 소재는 강수, 술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돌아옵시다.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요. 자를 거예요. 시를. 요렇게 자를 거예요. 4연에서. 그리고 중간에 한마디 쓸 거예요. 어머씨. 중간에 한마디 쓸 거예요. 뭐 대칭 구조. 그리고 위에다 쓸 거예요. 1, 2, 3, 4는 청산의 노래.
5, 6, 7, 8은 바다의 노래. 근데 청산이 네 덩어리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지. 요렇게 둘이 순서를 바꾸면 if 둘이 순서를 바꾸면 대칭 구조가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을까? 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엄청 쉬워. 별거 없어. 위로 올라와서 볼게요. 살얼이랐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AABA 구조. AABA 구조. A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리고 AABA 자체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지. 다음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러면 글자 수를 어떻게 끊었어? 3개, 3개, 2개 끊었지. 3, 3, 2조. 세 덩어리 끊고 좀 쉬면은 되죠? 삼음보. 역시 3, 3, 2조의 삼음보도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이거 노골적으로 암기 물어보는 문제 있는데요.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3, 3, 2조, 2번 AABA, 3번 민요정율격, 4번 분연체, 5번 후렴구의 사용. 정답은 없어. 전부 다 운율 형성 요소거든요. 미리 쓸까? 운율 형성 요소 1번 AABA 구조, 2번 3, 3, 2조, 3번 삼음보, 4번 분연체, 연이 나눈다고 분연체, 5번 후렴구. 이거 전부 다 운율 형성 요소예요. 요건 그냥 외워두는 거야. 이렇게. 다음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밑에 살아야겠다. 살리로다. 청산에서 살면 좋았을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살겠다.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해석. 청산은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머루와 다래를 먹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소박한 음식을 먹습니다. 사자성어 아는 거 있어요? 소박한 음식. 박, 주, 산, 채. 단, 사, 표, 소박한 음식을 나타냅니다. 소박한 음식 먹고 다른 말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청산에서 살고 싶다.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후렴구 옆에다가 쓸까? 아무런 의미 없음. 반복이 됩니다. 운율을 형성하죠. 왠지 신나 경쾌한 느낌. 아까 유랑민이라고 땅을 빼앗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신날 수가 있나? 신날 수 있지. 아, 고려인의 낙천성을 보여준다. 너 누구니? 후렴구요. 여기서 뭐하니? 1년 끝났다고 알려주는데요. 너 누구니? 후렴구요. 여기서 뭐하니? 2년 끝났다고 알려주는데요. 각 연을 구분해 줍니다. 후렴구의 역할. 경쾌함을 주는 이유는 리을 이응을 많이 써서 그렇지. 됐어. 끝. 1년. 청산이라고 하는 이상향 도피처에 대한 동경. 요게 1년의 주제. 2년 넘어가죠.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야. 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울어. 새는 울고 있지. 널라와 너보다 시름, 걱정이 한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 뭐라고? 새 울어. 나도 울어. 새랑 나랑 똑같아. 둘이 처지가 똑같아. 감정이입.
너 우는 이유랑 우는 이유랑 비슷해서 알 것 같아. 동병상련. 동병상련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서로 불쌍해. 너 치질 환자의 고통을 알아? 모르지. 치질 겪어봐야 아는 거야. 이렇게. 이연, 삶의 비애와 고독. 그것을 상징하는 소재는 누구다? 새. 끝. 3년. 가던 새. 여기에 이 새는요, 버드예요, 버드. 여기에 가던 새는 옛날에 내 땅이야. 내가 옛날에 갈던 내 땅. 내가 옛날에 갈던 내 땅을 본다. 물 아래에, 물에 잠긴이 아니라 물 대기 좋은 이런 뜻이야. 물 아래 가던 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름지고 좋은 땅이야. 기름지고 좋은 내 땅을 본다. 하지만 그 땅이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쟁기에 이끼가 꼈어. 쟁기 써본 지 오래됐어. 농사 지은 지 오래됐다. 땅을 빼앗긴 지 오래됐다. 유랑민으로서의 처지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땅을 빼앗긴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물 아래 갈던 내 땅. 저거 옛날에 내 땅이었는데 지금은 빼앗겨서 남의 땅이네. 내 땅이 아닌데도 자꾸 오고 있어요. 속세에 대한 미련. 근데 이 유랑민들이 나중에 결국엔 자기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술 먹고 몰라 하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해서 내 땅 뺏기나? 아니야. 근데 내가 내 땅 뺏긴 거지? 이게 내 팔자인 건가? 어디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나에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밤은 견디기 힘들어. 낮에 외로워, 밤에 외로워. 보통 사람은 밤에 외로워. 그럼 일단 낮과 밤은 둘이 서로 대조되고, 밤은 어떤 시간?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 나 밤이 되니 너무 외로워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날 이해하고 위로해 주지 않아. 그게 밤에 더 잘 느껴져. 그래서 밤에 외로워.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누구를 맞히려고 했었던 돌이었을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짱돌 던져와가지고 또 날아와가지고 뒤통수 맞아서 머리 깨져서 피가 질질 흘려서 뒤를 돌아보는데 누가 던졌는지 알 수 있어? 모르지. 피할 수 없었지. 누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거 뭐 있어? 운명 있지, 운명. 어디에 던지던 돌이었을까? 누구를 맞히려던 돌이었을까?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혼자 맞아서 웁니다. 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하나만 더 쓸까요? 피할 수 없었어. 피할 수 없는 건 운명이라고 해도 되고 고려시대의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가던 사회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운명, 피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배경. 몽골군이 쳐들어왔다거나 무신정변 이후로 백성들의 땅을 엄청 빼앗겼다거나 뭐 그런 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 운명은 피할 수 없어. 살얼이랐다. 바다의 살얼이랐다. 위에 일련의 청산과 똑같은 이상향. 남아자기 구족에 소박한 음식 먹고 바다에 살얼이랐다. 끝. 됐어. 밑으로 보죠.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옆에 보면 애정지 외딴 부엌이나 마당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야.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이 아저씨 지금 어디가 있어? 속세를 떠나 애정지로 가고 있어. 속세를 떠나서 애정지 가고 있어. 애정지는 최소한 속세는 아니야. 그 정도는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애정지 반대 속세. 속세는 아니야. 사슴이 눈 맑은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해금이라는 악기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제가 되도 않게 그림 그렸지만 이러한 상황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내 눈앞에 이게 보이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해. 저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나도 내 땅을 찾는 게 가능하지는 않을까? 그만큼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절박함. 절박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됐어. 사슴도 귀는 있지. 다음 페이지. 다 끝나간다. 가다가 배가 부른 독 항아리에 진한 술을 빚는다. 이 아저씨 술 빚고 술 마셔. 옆에서 뭐라고 그러겠지. 미쳤어? 정신 나간 거야? 땅도 빼앗긴 주제에 술 먹고 헬렐레 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임마. 정신 차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조롱꽃 누룩이 잘 익은 술이 매워서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있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아 당기는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술을 아니 술이 나를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어 있죠. 주객 전도된 표현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술 마시면서 뭐 할 거예요? 고뇌의 일시적인 해소. 옆에다가 하나 더 쓸 거예요. 체념. 포기했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청산과 바다는 이상향. 현실과 대조됩니다. 이 시에서 현실을 나타낸 시여 있었나? 있었어. 속세에 대한 미련. 가던세 했거든.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게요. 요렇게도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지. 요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 어떻게 표시할까? 여기 청산에 빨간색 칠해놨죠? 다른 색깔 아무거나 상관없어. 물 아래 청산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이렇게 또 표시하면 되지. 청산과 물 아래는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시.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이 물 아래랑 또 여기 어디 바다하고도 대조가 되겠지. 바다하고도 대조가 되겠지. 그리고 애정지하고도 대조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볼게요. 울고 있는 새는 화자의 분신 동병상련.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감정이입. 밤은 절대 고독의 시간.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술은 고통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하나만 더 쓸까?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체념. 후렴구의 기능 아까 얼추 써드린 것 같아요.
소리를 흉내낸 말이에요. 흥을 돋우고 리듬에 맞추기 위한 겁니다. 우리 방학 때 배운 수능 특강 Q 있었지? 거기에 이 후렴구 얘기가 있었어. 다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 짓고 있지. 속상. 그럴 수 있지. 리을 이응음을 연속으로 사용합니다.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줍니다. 그 정도는 또 확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계속 봅시다. 청산별곡은 전체 8년으로 되어 있지만 두 부분 1, 2, 3, 4, 5, 6, 7, 8 1, 2, 3, 4 앞부분 청산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거기는 밤이 되면 너무 외롭죠. 행복을 누릴 수 없어. 5, 6, 7, 8 바다로 가죠.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초월해야 돼. 이렇게.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청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이 화자는 답 없어. 이렇게. 화자가 감정이입한 대상 찾읍시다. 뭐 있었어요? 새, 동병상련. 근데 오해하면 안 되지. 2년에 나타난 새야. 3년의 새가 아니라.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뭐 맞았어? 돌 맞았어. 원망할 수도 없이 울고만 있어. 피할 수 없었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청산별곡이 고려가요로서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요렇게 볼까요? 3년에 가던새 농사와 관련된 시어가 있어. 농사와 관련된 시어. 가던새 가던사래 내 땅. 그것으로 봤을 때 그치 민중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일 거야. 이연의 새를 보면서 걱정이 많아. 밤을 걱정이. 원망할 사람이 없어. 해금을 켜고 있어. 보통의 민중이라기보단 뜻을 펼치지 못한 지식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3년에서 떠나온 삶의 터전, 가던 새를 그리워해. 삶의 터전을 떠난 유랑민이야. 그냥 힘들게 살았던 백성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석하고요. 다음 페이지. 운율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 그래, 외우라고 했잖아요. 삼음보, 후렴구, 연장체. 저는 연장체라는 말 대신에 분연체. 1절, 2절, 3절이라고 한다면 분절체. 저는 몇 개 더 쓸 거죠. 3, 3, 2조. 이렇게 쓸 거지. 하나 더 쓸까요? A, A, B, A 구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고려가요의 특징. 형식과 주제가 비교적 자유로워요.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연장체도 있고 한연짜리 단연체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연장체. 연장체 중에는 12월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월령체도 있고요.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 이념 노래한 작품도 많고요. 현실 모습 비판한 노래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것도 있습니다. 야, 노골적으로 너무 진한 연애 얘기, 사랑 얘기, 남녀 얘기 아니냐? 낯 부끄러워. 남녀 간의 상열지사, 남녀의 서로 뜨거운 이야기, 불타는 연애담 이야기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이야기. 밑에 청산별곡과 같은 고려시대의 공방전입니다. 공방전, 공방, 돈이야 돈. 근데 어떤 돈이냐? 요거야. 엽전이야 엽전. 이렇게 돈을 의인화해 놓은 거예요. 옆에 빨간색 밑줄. 돈을 의인화하여 그 내력과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작품, 가전체.
가전체, 가짜 전기문.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전이라는 것은 설화에서 탈피하여 우화, 의인화 수법을 써서 지은 짧은 산문. 사람을 경계하고 권선할 목적이 있어. 사물을 의인화한다. 가짜 전기문, 가전체라고 부릅니다. 뒤로 잠깐 넘어오죠. 글의 종류 가전체, 비유적이고요. 우의적이라는 건 돌려 말하기. 비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비판할 거예요. 풍자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풍자할 거예요. 돈, 엽전,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합니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비판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돌려냅니다. 중국 역사 인물들 엄청 나와 고사를 활용해서 행적을 드러냅니다. 전기적 구성을 사용하여, 전기적이라는 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방의 생애를 서술합니다. 앞으로 넘어오죠. 찜찜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나중에 손댄다라고 하면은 이거 전문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또 다시 보기는 해야 돼. 이렇게. 거의 필수의 작품이에요. 공방, 돈이라 그랬죠. 돈. 돈의 자는 관지. 그것을 꿰뚫다. 무슨 말이야? 옛날에 돈은 요렇게 해서 구멍에 꿰뚫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썼으니까 너 돈이야? 너 별명은 관지야. 무슨 뜻인데? 너를 꿰뚫는다고. 공방의 자는 관지다. 그의 선조는 뭐겠어요? 초기 돈이거나 아니면 돈의 재료가 되는 금속이 조상이겠지. 옛날에 수양산에서 은거하며 동굴에서 살았는데 아직 일찍 세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쓰이지 못했다. 초반에 돈이 있었을 때, 돈이라는 게 있었을 땐 잘 쓰이지 않았어. 물물교환만 하던 시절에 이거 줄 테니까 소 한 마리 달라면 너네 같으면 주겠어? 안 주지. 비로소 황제 때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 일에 단련되지 못했다. 잘 안 쓰였어.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살펴봐라 라고 했더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만들어졌기 말하기를 산야에서 산과 들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질은 금속이기 때문에 거칠어서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다가 치치 하고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이 드러날 겁니다. 뭐 하는 거야? 금속 캐다가 대장간에서 치치 때려서 만들고, 물론 때려서 만들지는 않아요. 틀에다 넣고 찍어대지. 점점 그 자질이 드러날 겁니다. 돈을 만드는 과정.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것이니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말고 한번 써보시죠. 임금이 쓸모없는 애들 쓸모있게 만드는 게 임금 아닙니까? 해보시죠.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돼서 중약국은 엄청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 역시 돈이 최고야. 공방은 사람됨이 겉은 둥글고 가운데는 네모나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르다도 사자성어 뭐 있어요? 표, 리, 부, 동.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했다. 처세술이 뛰어났다. 한나라에서 벼슬 하며 홍려경이라는 높은 벼슬 에서 당시에 오나라 임금 비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자기 맘대로 권력을 막 썼는데 제정신 박히고 올바른 선비면은 오나라 왕 비를 싫어해야 되지. 그랬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서 이익을 취했다. 공방이란 이 놈은
세상에 살면서 도리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나쁜 놈이지. 호재 때에는 나라가 텅 비어 창고가 텅 비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해 공방을 부민 후,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보건복지부 정도 돼. 이렇게. 그 벼슬에 임명을 했다. 그의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료. 중세 고대의 중국에서는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했었어. 국가를 통해서만 세금을 살 수 있었지. 이렇게. 야, 우리도 그거에서 먹고 살 건데 왜 니들 국가에서 하면서 왜 소금 장사하는 거 그렇게 엄하게 빡세게 단속하고 왜 사람들 잡아다 목 자르고 그래? 해서 난리가 난 게 당나라 때 황소의 난인 거지. 나중에 매점 매석을 해도 소금, 쌀, 필수품을 매점 매석해야지. 뭐 골프채, 요트 이런 거 매점 매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병을 형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에 대한 존경심이라기보다는 저는 친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소금, 철, 돈을 국가에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야.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직접 제시,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자를 잘 받아낼까만 고민했대.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은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면서 백성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내리고 곡식, 농사를 천하게 여기고 화폐, 돈, 상업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백성들이 근본, 농사, 물건에 대한 생산을 버리고 장사, 이자, 돈놀이에 농사 짓는 걸 방해했다. 저 더 이상 저 자식이 나대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신하 중에 하나가 얘기했더니 그걸 들어주는 황제가 있었지. 그래? 돈 쓰지 마. 근데 씨를 말려버리지는 않았었던 거야. 그래서 슬금슬금 잠깐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득세한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끝날 거예요. 공방전은 돈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가전체는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전기형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문제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다룹니다. 교훈을 전달하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죠. 근데 어쨌든 돈이 주인공이야. 실제 있었던 일이야? 지어낸 얘기지. 그래서 가전체는 후대의 고전소설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야기 됐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고 잠시만요. 어디 봐야 되냐면 현대시 또 하나 좀 할 거예요. 어디 있을까? 여긴가? 네. 3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보세요. 38페이지. 프린트에서 38. 청량한 소리. 나 콜라 마신 지 몇 년 되는 것 같다.
탄산수만 마시거든요. 제로 사이다는 마셔. 죄책감 좀 덜 하는 거지. 시작해 볼게요. 우리 요거 하나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구보시라는 소설 하나 좀 보고 갈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